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AMPN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양다빈 마케터입니다. 네, 다빈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좀 DB 업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효율을 높이는 매체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B 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DB 업종에 대해 짧게 이제 설명해드리자면은 DB는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품이나 고객 정보 자체를 받아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는 정보 수집 업종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문의나 가입, 상담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업이나 뭐 이사, 상조,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DB 업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DB 업종에서는 보통 어떤 매체를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색 광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카카오나 등등 많은 매체들이 있기도 한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유입수가 가장 많은 그런 네이버 SE 파워링크 광고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물론 타겟 연령층이나 아니면 타겟층에 따라서 이제 구글을 해야 될지 네이버를 해야 될지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매체는 일단은 검색 광고, SA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이게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와 다르게 이제 월납입을 해야 되는 이제 상품이라서 이제 고관여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꼼꼼히 알아보고 비교해본 뒤에 이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를 다들 하시는데요. 네, 이제 약간 검색 광고에서 조금 다른 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검색 광고는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좀 하고 싶은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유입이 되는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단 노출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SA 광고를 어느 정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외로도 이제 SNS나 아니면은 뭐 배너 광고로도 랜딩 페이지를 잘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뭐 문의나 아니면은 이제 상담과 관련된 거를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관여 상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문의들을 쉽게 남길 수는 있지만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B 업종을 운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DB 단가라고 해서 이제 그 DB를 수집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얼마나 소진이 되었는지에 대해 좀 저희가 비율을 나눠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는데 DB 업종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DB 단가가 매우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DB 단가 이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그 성사율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해 DB 주세요. 업종 검색 광고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키워드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DB 업종은 이제 전환율이 좀 매우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제 메인 키워드 입찰가 경쟁이 굉장히 세요. 이제 여러 마케터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 확장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광고주분들께서는 이제 키워드 설정하실 때 이제 이런 광고주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DB 업종을 하나 고르자면 이제 인테리어라고 치면은 이제 바로 메인 키워드를 인테리어로 잡고 이제 여기에 광고비를 많이 소모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검색할 때 이제 메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하기보다는 조금 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제품을 고려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인천의 화장실 인테리어, 뭐 아니면 좀 모던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좀 원하신다. 모던한 인테리어, 막 이런 식으로 뭐 가구 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1인 가구 인테리어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 키워드를 걸어두시면은 이제 CPC 단가도 낮출 수 있고 타겟 세분화도 가능하고 이제 높은 순위의 지면에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제가 의견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이제 모든 키워드 자체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화장실 인테리어나 모던한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로도 약간 예전에 이건 DB 업종이랑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상품을 구매할 때 이제 어떤 상품 추천이라고도 저희가 검색을 많이 하지만 이제 어떤 상품 내돈내산 후기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 업종 내돈내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세부 키워드를 붙여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적은 검색량이더라도 어차피 상위 노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환율이 아까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키워드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재 관련된 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고 집행 비용을 많이 쓰지 않은 혹은 이제 광고비가 좀 부담되는 DB 업종 분들이 검색 매체를 집행한다고 하실 때 이제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파워링크들 보면은 거의 상단에는 이제 거의 아시는 대기업 분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기업에 대한 정보는 이제 거의 검색 광고로 소비자들이 니즈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보 같은 건. 그래서 소비자들이 파워링크 보더라도 이제 특색 있는 업체가 있을까 하고 이제 다른 업체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DB 업종에서는 확장 소재의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대기업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사만의 이제 특별한 정보를 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다들 이제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 파워링크에 되게 나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알고 검색을 하는 거라서 이제 확장 소재나 그런 걸 통해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저라면은 이제 한 번 더 클릭해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제 그 광고 안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까지가 이제 SA 광고의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광고 내에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 키워드 삽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소재 설정을 할 때 저희가 그 키워드 목록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던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럼 대체 키워드에 모던 인테리어는 역시 뭐 다빈 인테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명과 함께 소재에 노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캠페인 안에 모던 인테리어 말고도 이제 뭐 식탁 조명 인테리어라거나 아니면 화장실 인테리어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그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노출되는 걸 보면은 검색한 키워드 옆에 뭐 모던 인테리어는 역시 뭐 다빈 인테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니즈에 맞는 그런 소재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소재에 녹여내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자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살려서 그거를 소재 문구에 한번 녹여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물론 이제 소재 말고 이제 파워링크 안에 있는 뭐 확장 소재를 활용하면은 뭐 이벤트성이나 뭐 홍보성 그런 글들을 많이 녹여낼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외로도 막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결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여기는 카드 결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뭐 사은품이나 그런 것까지 증정한다고 하였을 때는 소재나 아니면 확장 소재의 그런 문구들을 추가해서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프로모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거를 눈에 띄게끔 광고에 녹여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광고라는 거는 이제 니즈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후킹성 있는 문구들을 다 넣어가지고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소비자의 상황과 좀 일치하게끔 그래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품질 지수도 올라가고 따라서 DB 단가가 중요한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 소재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팅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확장 소재 내에 이제 플레이스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부분 DB 업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은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확장 소재 내에 이걸 연동을 해서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노출 예시 사진들을 이제 노출할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끔 파워링크 검색해서 내려보면은 원래는 이제 확장 소재 이미지가 좌측에다가만 이제 한 장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그 안에 등록된 사진들이 아래 한 5장에서 6장 정도 이렇게 뭐 사진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적은 양의 사진을 노출하기까지의 조금 애매한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한 장 가지고 유입을 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황별로 모던하게도 가능하고 깔끔하게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카페에선 인테리어가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어느 정도 녹여서 노출을 한다고 하면은 전 오히려 더 유입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 좀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탈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적인 홈페이지 뭐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DB 수집을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이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웬만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있으신 분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플레이스 연동을 하셔서 확장 소재 연동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비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전략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대별 입착가로 이제 티어들을 관리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이나 전화 문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시간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제 대부분의 DB 업종은 그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상담하는 이런 업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광고하는 데 있어서 이제 6시 이후에 광고를 진행하신다 했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광고 보고 이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입은 있을지언정 이제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광고비 투자 비용이 이제 많지 않다. 이럴 때는 조금 유의미한 시간에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이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시간대별 광고를 진행하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광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내나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매체 안에서는 저희가 노출을 시켰을 때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돌렸을 때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매체든지 간에 시간대별로 노출 수가 어떻게 되는지 클릭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봐가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 시간대는 조금 오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인사이트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문의를 아무리 남길 수 있다고 해도 바로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제 문의를 남긴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리면은 그 DB 질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돼버리는 것도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시간이 예를 들어 뭐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은 그 시간 내 동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어느 정도 노출을 해서 아마 노출수나 아니면은 클릭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간대별 입찰과 키워드를 좀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한다는 기준보다는 효율이 안 좋은 시간대는 오프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시간대별 입찰가를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업종마다 상담하는 기간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어느 곳은 아까 예시로 들어주셨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로는 뭐 11시부터 그러니까 아침 11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9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입찰가 경쟁이 좀 많이 뛰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6시부터 뭐 8시나 9시 전까지의 입찰가는 그 사이의 시간대보다는 다소 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룹을 하나로만 해서 입찰가를 단지 그냥 그 9시부터 6시까지의 그 높은 순위로만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6시에서 8시 그 외의 시간에는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으로 노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상단 노출이 되고 클릭만 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도 이제 저희가 나눠가지고 입찰가를 다르게 그룹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한번 분리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뭐 클릭률이 높아지고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춘 확장 소재나 뭐 그런 소고점들을 활용하면은 많이 유입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품질 지수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제 다빈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CPC가 단가가 비싼 DB 업종만큼 이제 품질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이제 같은 가격이나 이제 낮은 가격이라도 높은 지면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품질 지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품질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고객이 검색한 그 키워드와 그리고 그 소재, 광고 노출하고 있는 그 소재의 연관성이 높았을 경우에 이제 품질 지수가 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경쟁사가 똑같은 가격으로 입찰가로 이제 광고 노출을 설정을 해놨어요. 저희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노출 순위별로 이제 입찰가를 파악을 미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쟁사도 똑같이 3,000원에 해놨고 우리도 3,000원에 해놨는데 제 브랜드는 품질 지수가 3칸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품질 지수가 6칸, 7칸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품질 지수가 높은 사람이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더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재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장 소재 이미지나 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다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도 한번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SA 광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DB 광고를 진행할 때는 SA 말고 DA 광고 쪽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검색 광고와 다르게 이제 DA 광고는 많은 사람에게 이제 단독으로 이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로 해가지고 유입을 시키고 이제 DA로 해가지고 이제 유입돼가지고 SA보다는 조금 퀄리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업체가 다른 업종과 다른 이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뭐 아까 한별 대리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쿠폰 같은 거나 이런 상품을 증정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DA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렌탈 같은 경우도 이제 기기의 성능이나 그런 걸 어느 정도 강조를 해야 되고 사실 렌탈샵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비교를 할 때 보는 게 가격적인 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경쟁력이 조금 뛰어나다라고 하시면은 DA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그 안에 소고점들을 가격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문안으로 텍스트가 또 많이 너무 길면은 사실 DA는 잘 안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노출되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텍스트보다는 사진이나 아니면 강조할 수 있는 그 특정 단어만 사용해가지고 노출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내내 말씀드리는데 SA랑 DA 광고랑 큰 차이점이 일단은 다빈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DA 광고는 이제 단독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 외로는 이제 SA는 니즈가 있어야지만 이제 유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DA 광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DA 광고 매체 중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ADM, 모비용, 뭐 GFA 등등 엄청 많은 이제 제휴사들이
매체사들이 있는데 이 DA 광고마다 성향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질은 다 똑같기는 한데 뭐 모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의 모수를 끌어와서 뭐 브랜딩이 어느 정도 안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특정 타겟을 해가지고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GD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연령대, 그러니까 소득 수준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추구하는 타겟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매체 선정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보통 이 선정하시는 게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SA 같은 경우도 그렇고 DA 광고도 결정하시기까지가 조금 많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어떤 컨디션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어떤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DB 업종 맡을 때 좀 카카오 비즈보드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가끔 계셔요. 네. 한별 대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DB 업종뿐만 아니라 카카오 비즈보드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시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모바일 기준으로는 저희 채팅창 맨 위에 노출되는 그 대표적인 그런 노출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카카오도 이제 제휴매체가 뭐 다음이랑 뭐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채팅창 위에 노출되는 비즈보드를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사실 특별한 소구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막 뭐 100원 딜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몇 퍼, 뭐 50%, 60% 할인이라는 이런 좀 강력한 포인트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쪽에서의 클릭률은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간혹가다 이것도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렌탈 제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험 쪽에서는 이쪽에서 효율이 간간히 좀 나온다는 얘기를 듣는 적은 있는데 이게 좀 평균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고 이것도 한번 돌려봐야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차라리 이제 예산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를 함께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은 비즈보드까지 하시는 건 괜찮은데, 초반에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즈보드부터 접근을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즈보드는 이제 우리 업종이 매출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게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꾸준히 광고비를 투입해서 광고를 집행하신다면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꾸준한 투입이, 광고비 투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별 마케터님처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비즈보드로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런 매체가 이제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이런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잘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한별 대리님이나 이제 저에게 이제 문의사항이나 이제 광고 같은 거 이제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업종이 잘 광고가 진행될지 좀 효율적으로 컨설팅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매체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제 업종별로 어떠한 매체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제가 집행해봤을 때는 그 ADN이라는 그런 DA 매체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 그런 DB 양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상담원이 직접 연락을 하는 그런 행동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배너 광고를 돌렸을 때 뭐 커뮤니티 지면에 많이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눌렀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막 살펴보게끔 해가지고 뭐 이탈률을 늘리는 그런 방법
이탈률을 늘리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 이제 키피트로 이동을 해서 전화를 바로 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DN이 약간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밀고 있고 지금 이쪽이 뭐 최초로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DB 업종 같은 경우가 좀 많이들 하시는 게 SNS가 있어요. SNS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잠재 고객 양식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ADN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수집하고 싶은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 뭐 연락처, 아니면 관심인 뭐 창업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저희가 미리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항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제 DB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런 문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탈률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DB 단가를 어느 정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화로 어느 정도 설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름이랑 뭐 연락처까지만 작성을 하셔서 그 잠재 고객 양식을 뿌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너무 DB 질이 떨어지고 이게 효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다양한 문항들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 좀 질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빈 씨 같은 경우는 DB 업종에 있어서 바이럴 광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DB 업종에 있어서 바이럴 광고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같은 예시로 들자면은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광고만 봤을 때 이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모든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러신데,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바이럴 광고로 이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이 업체가 이 믿을 만한 업체인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네네. 이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본질을 조금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그냥 이 업종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매체 추천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추천만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거 물건을 사기 전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SA 광고만 한다고 해서 DA 광고만 한다고 해가지고 전환율이 100% 많이 나온다? 이거까지는 저희가 보장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DA 광고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리고 저희가 계속 리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계속 보인다고 하면은 얘네 대체 뭐지? 라고 해가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예 관심이 없는 이제 논타겟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사 타겟을 해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쳤을 때 후기 괜찮네. 여기 이런 것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나한테 맞는 그런 인테리어나 아니면 창업 업종이네? 라는 그런 바이럴 광고가 많이 점유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신뢰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사실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이럴 광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이럴 광고는 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SA 광고랑 그리고 DA 광고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DA 광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든 매체가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재의 중요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SA에서의 클릭률이 뭐 3, 4% 이상 나오는데 DA 광고에서는 클릭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패턴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SNS야 당연히 우리가 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후킹성 소재들을 잘 담는다고 하면은 그 클릭률이 좀 높기는 하는데 그 외로 이제 매체의 커뮤니티 제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그런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잘 안 누르잖아요. 뉴스 옆에 올라가는 그런 거 보고선 그냥 이런 게 있네, 이런 프로모션이 있네,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지 처음부터 눌러가지고 보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광고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랜드를 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검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SA 광고나 아니면 이제 바이럴 광고의 효과, 시너지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진행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배너를 클릭해서 유입이 되었을 때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키패드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간략한 잠재 고객 양식을 통하여 이제 그 DB 문의를 쉽게 남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쪽으로 저는 DB 전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재 제작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내부에 뭐 마케팅 팀이 있어가지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효율이 좋았던 소재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소재를 어느 정도 디자인만 바꾸거나 아니면 소고점들을 좀 바꿔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직접 해보셔도 괜찮으나, 저희는 일단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터들이나 아니면 대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뭐 다양한 레퍼런스? 업종, 그쵸, 뭐 레퍼런스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좀 집행하시는데 어떤 소구점을 잡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효율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마케터 분들께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빈 마케터 분께서도 이제 소재를 어느 정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타 광고에서도 효율을 좀 많이 보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광고라고 해서 SNS다라고 특정해서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너 광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상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시청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보다는 이제 저희가 위주로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다고 하시면은 방송 중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네.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빈 씨께서는 네. 일단 DB 업종 중에서 네. 관리를 하실 때 좀 힘들으셨던 건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 관리 위주로 하다가 조금 이제 품질 지수가 이제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품질 지수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 연관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를 세부 키워드 이런 걸로 다 관리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려웠던 적은 있었지만은, 네, 이제 다른 마케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품질 지수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을 살짝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크게 매체는 SA 그리고 DA, 그 안에 이제 SNS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이럴 광고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A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키워드 입찰가 경쟁이 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그룹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당연히 이제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도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볼 때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로 많이 검색을 해요. 왜냐면 업무를 하다가 이쪽에다 보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뭐 병원이나 뭐 급하게 보내야 되는 약물이 있을 경우에는 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PC에서 입찰가가 더 높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별로 높은 입찰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기별로, 그래서 이건 그룹을 나눠가지고 입찰가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를 응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외로 이제 아무리 거기에 검색량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좀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만 노출을 하게끔 해서 좀 더 유입수를 증가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A 쪽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빈 씨? DA 같은 경우는 일단 DA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SA 같은 경우는 니즈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사 타겟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사 타겟을 해가지고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이제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전단지 뿌리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D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 제작, 소재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DA 광고를 통해서 이 자사를 알리거나 이 자사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을 이제 알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리타겟팅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DA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도 다들 한 번씩은 느끼셨던 것처럼 리타겟팅을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 상품을 딱 한 번밖에 안 보고 어찌 보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자꾸 나를 따라당기는 그런 광고가 있을 거거든요.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아, 왜 자꾸 뭐 짜증나? 아니면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 광고에 대한 피로도를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리타겟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소재로 노출을 시켜서 아무리 같은 브랜드라도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 광고를 볼 때 브랜드까지 다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느낌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라고 내가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광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타겟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광고 소재를 다르게 해서 노출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오늘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렸거든요.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게 이제 목적이다 싶은 분들에게 이제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DB 업종이 이 매체가 맞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DB 업종이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매체 선정할 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쿤 미스터님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저희가 오늘 DB 광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DB 업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고 하면은 편하게 메신저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아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약간 좀 빅 브랜드에서 네. 노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보험사 같은 경우라고 해도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땡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땡나 뭐 그런 데에서 이제 브랜딩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초기 집행을 하는 단일 매체로는 이게 네. 카카오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제 카카오 쪽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DA 쪽을 접근 막 하시는 것보다는 키워드 쪽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다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SA 광고나 아니면 DA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연령층에 비례한 이제 상품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한번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네이버나 뭐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경쟁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입찰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연령층이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라서 좀 연령층이 높은 타깃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다음이나 카카오 쪽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가구 같은 거를 렌탈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혼부부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도 저는 좀 노출을 많이 할 것 같고 일단 무조건 주부나 아니면 가전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노출을 할 것 같습니다. 다빈 씨는 혹시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뭐 렌트카 같은 경우 저희가 DB 업종 광고를 해야 되는데 DA 광고를 이제 어떤 타겟으로 하고 싶으세요?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막 운전 시작할 때 여행 갈 때 이제 렌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령대를 이제 조금 이제 막 20살 된 사람부터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행에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노출을 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렌트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빌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키워드 점유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럴 광고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바이럴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DB 업종 관련한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광고 자체가 이제 모든 거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고관여 제품인 만큼 뭐 사람들이 많이 더 알아보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바이럴 같이 이제 직접적인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환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바이럴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별마케팅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인테리어라는 광고 하나만 보고선 그 인테리어를 맡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광고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신뢰도가 있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한다? 라는 조건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고가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 광고가 매력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고 문의를 바로 남길 수도 있지만 문의를 남기지 않고 잠시 나갔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상담 문의를 남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로도 일단 들어왔으니까 상담 문의 먼저 남겨볼까? 라고 하고 바로 연락이 안 오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별로였네? 라고 해가지고 전화 받았을 때 자기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객의 문의를 남기고 나서 충분히 혼자 고민을 할 때 그 고민 요소가 이제 다른 브랜드 가 더 그 점유를 많이 해가지고 그 관심을 좀 뺏긴다기보다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바이럴 광고를 충분히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럴 광고에서도 종류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뭐 기자단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할 수 있는 뭐 체험단 기자단 마찬가지로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이긴 하지만 네이버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달에 10건 정도 진행 한번 해보시고 순위가 내려갈 때마다 신규 발행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키워드에서 점유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집행을 해보시면서 어떤 키워드로 잡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DB 업종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체 선정 방법이라든지 그 매체별로 저희가 좀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HJ윤님이 이제 혹시 체험담도 바이럴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 한별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험단, 기자단, 뭐 인스타그램, 네이버 이런 거 다 체험단, 기자단은 모두 바이럴이에요. 네, 이제 직접 이제 수익을 받고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제공하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거를 다 바이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바이럴 광고를 많이 하는 게 뭐 렌탈 후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렌탈하는 그 기기에 대한 제품이 객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을 해준다? 이건 너무 비싸고 너무 손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자니 사진만 전달해가지고 기자단처럼 올려달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뭔가 진짜 같지도 않고 너무 가짜 같은 광고성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광고를 위해서 그 제품을 사용해보라고 한번 제공을 해주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그 외로 다시 수거를 해가는 방식으로도 바이럴 광고를 많이 진행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 제공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사진으로 드리자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J윤님께서 어떤 체험단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DB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커머스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체험단이나 이제 기자단도 가능하시니까 이 점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일단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이고 벌써 네. 저희가 방송한 지 거의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마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차피 녹화된 것도 다 올라가고 지금 바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이에요. 아,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